안녕하세요. 미래인지에서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독학국사 최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6월 10일 날 있었죠. 우리 마지막 올해 시험인데, 이제 지방직하고 서울시 그 한국사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올해 어쨌든 시험이 다 끝나죠, 이제. 그래서 국가직 시험도 있었고, 이제 지방직하고 서울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이제 올해 시험의 특징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총평 때도 제가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않고 그래서 이제 합격생들 컷도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뭐 요 강의를 이제 내년도 시험 대비하는 분들도 보겠지만은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일단 올해 문제의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특징이 일단은 정치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 우리 국가직도 그랬었고 지금 지방직과 서울시도요. 전근대사 특히 이 전근대사 쪽에서 조선시대까지 한 10문제가 나오는데 거의 한 70%, 80% 이상이 다 정치사예요. 정치사고 그리고 경제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사회에서도 거의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고 문화사가 가끔 나오지만은 이 문화사도 옛날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아주 훅 떨어져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체감 난이도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근현사 쪽이 약간 좀 약하신 분들은 문제의 비중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약한 분들은 점수가 떨어지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일단 반 정도가 근현사니까 시험을 대비해서 일단 근현사 먼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전근대사를 준비하실 분들은 이제 정치사 위주로 하고 이제 경제, 사회, 문화사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아마 준비하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고 오히려 부담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렇게 특징이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제 올해 마지막 시험이었던 지방직과 이제 서울시 한국사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은 일단 우리 선사시대. 그래서 우리 그 국가직도 선사시대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도 나오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선사시대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뭐 우리가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연천 같은 경우는 유적지에서 구석기 이슈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아슐리안계 주먹도끼가 발견되면서 이제 모비우스 학설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는 유적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주먹도끼가 나오니까 시대는 무슨 시대 우리 구석기.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선사시대니까 당연히 쉬운 문제고 그리고 선사시대 문제지만 이제 OX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를 딱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우리 선사시대 문제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석기든지 신석기 요 유물 같은 걸 보여준 다음에 그걸 쓰던 시대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시대만 딱딱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 1번에 보시면 자 우리 합니다. 자 동굴이나 바위 그늘과 강가의 막집 등에서 살았다. 이게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예요. 요거죠. 자 그다음 2번에 보시면 내부에 화덕에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는 우리 움집은 주로 언제 우리 신석기하고 청동기 요건데 자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고 이제 신석기부터 움집인데 화덕이 약간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앙에 화덕이 있던 시대가 신석기고 그러니까 벽면으로 화덕이 이동하는 게 청동기 요거고 또 하나 이제 형태가 반지하 형태가 신석기예요. 그 지상 가옥화되는 게 청동기였고 지상식 주거가 나오는 게 철기시대다. 그래서 철기시대는 지상식 주거가 나오면서 부뚜막에 온돌장치 등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뭐 신석기나 청동기 하시면 돼요. 자 3번은 토기죠. 토기는 우리가 좀 중요한데 구석기 시대는 토기가 없어요. 없고 신석기하고 청동기, 철기시대가 토기인데 물론 토기에서 가장 잘 나오는 시대가 신석기하고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신석기는 일단 우리 이른 민무늬 토기 빗살 무늬 토기라든가 덧 무늬 토기 있죠. 청동기 시대에는 민무늬 계열의 토기가 유행하는데 자 북쪽에 의주지방에 미송 니식토기가 있고요. 중부지방이 팽형 토기 네, 남부지방이 부여 성공이 있죠. 이 성공 니식토기가 대표적이고 자 이외에도 붉은 간토기 등이 청동기고 철기 시대엔 2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은 간토기하고 덧띠 토기 그래서 신석기가 덧무늬 철기가 덧띠 이거 이제 우리 신석기, 덧무늬, 철기, 덧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뭐 풀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없다. 자 4번에 우리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재기라든지 네 이런 환호 등의 방어시설이 붙는 시대가 청동기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이제 대규모의 추락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추락을 형성하면서 이제 목재, 환호 등의 네, 방어시설이 붙기 시작하고 이제 주춧돌 같은 걸 쓰기 시작하다가 언제 우리 청동기. 그래서 이제 자 어쨌든 요 문제는 뭐 1번 문제는 가볍게 문제를 푸시면서 우리 지방직 서울시 딱 대비해서 이제 1번 문제부터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이거? 1번 갑니다. 이제 1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번 문제. 자 2번 문제도 우리 갑자기 2번 문제에 고려시대가 나오는데 우리 웬만하면 원래 2번 문제에는 초기국가나 고조세 나와요.
근데 제가 국가직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초기 국가하고 고조선 거의 교과서에 서술된 게 없어서 아마 내년도에도 초기 국가나 고조선은 아마 시험에서 보기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갑자기 이번부터 이제 고려시대가 나와가지고 당황했을 텐데 일단 잘 보시면 돼요. 군사조직에서. 근데 우리 고려시대의 군사조직은 일단 중앙군이 뭐죠? 중앙군이 2군, 6위 잠깐 정리할게. 자, 지방군은 5도가 주연군. 자, 5도의 주연군이고 양계 지방이 뭐죠? 우리 주진군.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군대야. 그래서 2군, 6위가 중앙군이고 자, 5도에는 주연군이라는 지방군이 있고 양계 지방이 주진군이에요. 근데 요 부대보다 중요한 게 자, 고려시대 일단 우리 관군이 있죠. 그래서 고려 초기에 어느 왕 때? 정종 때. 그러니까 정종 때 누구의 거란족의 침략에 대비한 부대가 관군 요거였고 자 고려 중기에 숙종 때죠. 자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윤관의 건의로 별무바. 그래서 우리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요거고 자 그리고 최후 때 그러니까 최후 시절 때 삼비열초인데 자 무신집권기에 최후가 원래 야별초였죠. 자 도적들을 잡기 위해서 야별초를 만들었고 이 야별초가 뒤에 이제 좌별초와 뭘로 우별초로 갈라지고 이제 대무항쟁기에 신, 의, 군까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삼별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일단 중앙군이 2군 6이고 자 5도의 주연군, 양계의 주진군은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올 때는 5도의 주진군, 양계의 주연군 나올 때가 있어요. 요만 주의하시고 하지만 내용 나올 때 요 세 개야. 그래서 광군과 별무반, 삼별초 요거였고 광군 같은 경우는 왕보다도 여진족 안 돼요. 거란족의 침략에 대비해서 청천강 유역이고 여진족을 까고는 부대가 별무반 요거고 자 그다음에 삼별초가 최후인데 요 사료는 잘 봐요. 몽골과 강화를 맺죠. 몇 년도에? 1259년도에 강화제를 맺고 자 개경으로 1270년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은 게 삼별초지. 그래서 강화도와 진도, 제주도. 그래서 우리 배통 많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배중선, 진도도 배중선, 제주도가 김통정의 시위죠. 그리고 주변 섬들을 이제 복속하면서 우리 해상 왕국을 이룩한 게 어디? 진도. 근데 결국은 1273년도에 네, 여몽연합군에게 제주도에서 진압된 게 뭐다 우리 삼별초 하고 제주도에 이제 탐라 총감부가 설치됐는데 요 부대는 어쨌든 자 개경 환대하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진도로 근거지를 옮긴다 해서 아 이건 삼별초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일단 1번에 자 1번은 우리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은 조선시대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선조 때 만들어진 훈련도가 자 우리 조선 전기의 중앙군이 5위 세조 때 자 후기는 오군영에 오군영은 한 번에 아니지 우리 하나씩. 그래서 훈, 총, 수, 금에서 이제 선조 때 훈련도가 그 다음에 인조 때 총육청, 수어청, 어영청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숙종 때 금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 총, 수, 금 요 순서고 그때 이제 특히 이제 포수와 사수와 살수의 직업군인의 삼수병 그리고 구성해낸 게 훈련도감. 자 벨테브레와 하멜이 소속된 게 어디? 훈련도감이었고 특히 조선 후기의 난전에도 가담한 게 훈련도감에서 1번 문제는 우리 훈련도감이니까 조선시대의 훈련도감이니까 요거는 당연히 답에서 지우셔야 돼. 요거는 안 돼. 자 2번 자 윤관의 건의로 우리 만들어진 기병 중심의 분대에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에서 이게 별무반. 그래서 2번은 별무반이었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3번이 이제 자 정답 도적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야별초에서 그렇지 우리 야별초에서 시작에 대해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갈라지고 나중에 신의군까지 이게 삼별초 정답이네. 3번 정답이고 자 양계지방에서 국경지역의 방어를 담당했던 상비적인 전투부대 누구다 이거? 주진군 이거예요. 그래서 5도에는 주연군 양계가 주진군에서 자 이번 문제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주 빠르게 쉽게 정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 어쨌든 우리 고려시대의 요 부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특히 이제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이 조선시대의 5군영까지 그래서 우리 훈, 총, 수, 금은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서 선조 때 훈련도감과 인조 때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숙종 때 금영.에서 우리 특히 이제 북벌의 전담 기구로 강화된 게 어영청. 북한성이 총영청이고 남한성이 수어청에 따라서 그런 특징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뭐 아찬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설 강의 하는데 아마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들이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이제 3번을 갈 텐데, 이 3번을 보면서 제가 진짜 이 올해 시험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식의 문제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문제 안 내. 그러니까 단답형의 문제가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국사에서. 근데 어쨌든, 뭐 나왔으니까 문제를 풀겠지만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나오면 이제 공부할 맛이 안 나지.
안 나고 이제 자꾸 이제 긴장감이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서 이제 국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라고 이제 약간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이제. 갑자기 내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올해 이 지금 지방직 서울시 문제를 쫙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들을 어느 교과서에서 대체로 좀 인용을 한 건가 봤을 때 제가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하는데 제가 다 그 추적을 해봤습니다. 되게 비상교과서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네,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비상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가 있어요. 뭐 천재라든가 네, 우리 금성교과서라든가 뭐 해냄이랑 이런 교과서가 나오면 내용이 되게 어려운 게 있어 교과서가.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 파트에 다 빠진 거예요 지금. 빠져서 올해는 다행히도 잘 넘어가지만은 내년도에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가 마지막으로 보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해서 어쨌든 보겠지만 자, 하여튼 인물 얘기인데요. 일단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할 건 이제 위정척사. 그래서 우리 자 근대사를 가면서 이제 개화를 하지 말자죠. 그래서 이제 위정척사가 나올 때 자 위정척사는 바른 거를 지키고 사악한 걸 깝니다. 해서 성격이 봉건, 반, 외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내수, 외양인데 시험에는 주로 1860년대의 인물과 뭐 1870년대 인물, 자 1880년대의 인물들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890년대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의병까지 가는데 일단 60년대에는 미국이나 프랑스죠. 자, 우리에게 통상 요구해와 이 통상을 요구할 때 네, 척화, 주전론을 강조한 분이 이항로죠. 그래서 이항로란 분이 몇 년대? 60년대. 물론 기정도 있어. 근데 60년대 이제 이항로의 척화, 주전론 기억하시고 70년대가 슈퍼스타예요. 최익현. 그래서 일단 최익현은 일단 이항로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항로의 제자가 최익현이고 최익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1873년도에 그렇죠. 누구를? 대원군 탄핵상소 올린 게 최익현 이거고 자 그리고 이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때 외양 일체론이죠. 그래서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경복궁까지 와요. 그래서 이제 자 도끼 들고 와서 반대했던 게 누구다 우리 최익현. 이거 이제 1905년도죠. 을사의병 때 전라도 태인 지방에서 제자 임병창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 게 누구다? 최익현. 기억하시면 됩니다. 80년대도 중요하죠. 누구? 이항로. 이항로 아니지. 누구지? 이만손. 그래서 조선 책략에 반발하면서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 가시면 돼. 그래서 우리 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섬기던 놈 중국, 매여있던 게 일본, 모르던 놈이 미국이고 혐의가 없던 게 러시아인데 남의 말을 듣고 모르던 놈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자 김홍집이 가져왔던 조선 책략을 반박한 게 이만손이고 자 그리고 90년대 의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무슨 의병? 을미 의병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흐름을 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인물 얘기인데 보시면 이제 자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네 문화를 교육하는 데 있고 저들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뭐다? 양적이다. 외인이나 양적이다. 이게 바로 외양 일체론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힌트가 보이고 이미 시험에 몇 번씩 나왔던 사례예요. 또 인물은 누구다? 이거 최익현 바로 가시면 돼요. 근데 최익현 얘기는 몇 개 기억해 있다. 첫 번째가 이항로의 제자고 자 1873년도에 대원군 탄핵상소 올린 게 최익현.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강화도 조약 때 외양 일체론을 주장하면서 반발한 게 최익현이고 1905년도에 을사의병 때 이제 관군에게 항복하면서 이 대마도에서 돌아가신 분이 최익현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나온 인물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박규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박지원 손자예요. 그리고 1866년도에 뭐였지 우리 제너럴 셔머너 평양에서 이제 우리 국가직 때 위치 문제였죠. 이 평양에서 미국의 제너럴 셔머너 홀딱 불태운 게 박규수였고 물론 그 전에는 진주밀란과 임술 농민 분기 때 네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그 박규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 셔머너 사건 그 이후에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요. 하면서 강화도 조약 전부터 미국과의 수교를 주장하는 사람이 박규수예요. 그래서 우리 개화의 성구가 3명이지.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그래서 박규수 중요합니다. 자, 김홍집도 몇 번 나와요. 일단 김홍집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건 2차 수신사. 자, 우리 강화도 조약 이후 1차 수신사 김기수, 2차가 김홍집. 그래서 김홍집이 일본에서 조선 책략을 전래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우리 중식집이에요. 그래서 온건계합파, 어윤중, 김윤식, 그 다음에 김홍집이죠. 그래서 온건계합파가 누구다? 김홍집이었고 갑오개혁 때 1차든지 2차든지 을미개혁 있죠. 이 갑오개혁을 주도한 게 김홍집인데 특히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궁극기무처. 1차 갑오개혁 때의 궁극기무처의 총재가 누구? 김홍집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김윤식은 온건개합한데 한 번 나와요. 우리 교과서에. 언제 우리? 영선사. 그래서 이제 81년도에 청나라에 보낸 게 영선사 김윤식 돌아와서 기기창. 연습했죠, 이거. 그래서 김윤식은 이제 온건개합한데 청나라의 영선사로 파견되었고 이모곤란이 터지면서 돌아왔던 게 누구다? 우리 김윤식.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어쨌든 뭐 나머지 인물을 잘 몰라도 뭐 우리가 충분히 연습한 문제니까 최익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까지 문제를 푸시면서 너무 즐거웠어 진짜로. 그래서 뭐 할 게 없다 이거 지금. 자, 그리고 이제 4번 갑시다. 자, 4번도 야 이런 문제가 나와 또 단답형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신문인데 우리가 신문은 원래 시험에 나오면 근대신문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진 않지만 많지 우리. 그래서 방문국이 83년 여기서 나온 최초의 신문이 한성 순보고 이게 갑신정비가 중단돼요. 그래서 다시 나온 신문이 한성 주보. 그래서 이때 방문국에서 나온 신문이 한성 순보, 한성 주보고 순한문이 한성 순보. 자, 국한문이 한성 주보입니다. 그 다음에 1896년도에 서재필이 독립신문, 그리고 1898년도에 남궁옥이 황성신문. 자, 이종일이 네, 제국신문이고, 자, 1904년도에는 배달과 양기탁에 대한 매일신보. 자, 1906년도에는 천도교 계열의 신문이 만세보. 그다음에 천주교가 경향. 그래서 신문들을 다 정리한 거야. 그래서 신문들의 내용을 갖고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쉽죠. 이 두 개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서재필의 신보. 이게 무슨 신문? 독립신문이에요. 그래서 서재필이 1896년 4월 7일. 그래서 이제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을 발행해요. 독립신문은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민간신문이지만, 그 처음에는 주 3일 나옵니다. 3일 나오다가 뒤에는 매일 나오는데,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는 거. 이게 독립신문이에요. 그래서 4월 7일, 혹시 모르니까 이 4월 7일이 바로 독립신문이 발행된 날인데, 그날이 바로 신문의 날이에요. 그거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어제 답은 몇 번? 2번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나온 신문 다 중요하죠, 우리. 찬양의 홍보 역할이 제국신문. 요거였고. 자, 그 다음에 최초의 신문이 한성 순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 그걸 처음 발표한 신문이 황성신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야 되는데, 요건 거꾸로 왔어요, 문제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답은 뭐 2번 가시면 돼요. 그래서 4번까지도 이제 아마 당황할 수도 있어. 뭐 문제 이렇게 나오지 하면서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답은 잘 찾으셔야 돼. 자, 그래서 5번 갑시다. 저 5번이 갑자기 또 이제 삼국시대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문제가. 자, 근데 5번은 삼국시대 왕들 얘기인데, 요것도 왕들 얘기인데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일단 삼국의 역사서. 자, 우리 삼국의 역사서는 먼저 하자. 자, 백제죠. 백제가 어느 왕 때? 자, 근초 고왕 때. 고흥이죠. 고흥이 서기를 씁니다. 몇 세기고? 4세기. 자, 6세기엔 신라죠. 신라가 진흥왕 때. 진흥왕 때 거칠부죠. 거칠부가 국사라는 책을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구려가 영양왕 때, 자, 고구려가 영양왕 때 신집오권이죠. 그래서 6200권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이문진 신집 5권을 쓰면서 제가 수업 때 했던 게 이게 순서 문제를 잡아야 돼요. 그 왕을 기억해야지.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 때 서기고, 그럼 간 보세요. 백제에서는 고흥이 서기를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간은 근초고왕. 자, 신라에선 나시게 거칠부가 국사죠. 이거 어느 왕 때야? 진흥왕 때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선지 1번, 2번, 3번, 4번이 다 쉬워, 이거. 그래서 1번 일단 우리 국호를 남부여. 자, 국호를 남부여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자, 어디로? 3위로. 천도왕이 성왕. 지워야죠. 성왕 지우시고. 자, 2번에 동진. 자, 우리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온 나라가 백제. 이거 어느 왕 때? 침략. 근데 전진에서 순도가 불교를 전파할 때는 고구려시. 소수리망이고, 신라는 5세기 눌지 마리칸 때 고구려에서 무코자가 불교를 전파하는 거예요. 물론 공인은 법흥왕이야. 근데 어쨌든 2번도 백제 침묘왕 지어내시면 돼요. 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진흥왕이네. 자, 화랑도를 국가 조직을 정비했던 어느 왕? 진흥왕 가시면 돼요. 요거고. 자, 4번의 병부는 계속 나와요. 이거 어느 왕 때? 법흥왕. 그래서 신라는 이거 중요하다. 신문왕 때 집사부 외 13부에 이 관청에다 완성되는 게 통일신라 시대 신문왕이에요. 근데 처음 나온 게 병부야. 이게 어느 왕 때? 법흥왕. 요거고, 품주 기억나죠? 이 품주가 진흥왕이고, 그 다음에, 자, 이 품주가 진흥왕이고, 위화부가 진평왕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이 품주를 집사부와 창부로 갈라버린 게 진덕여왕.
이거 특히 진덕여왕 때는 좌우 이방부에서 제가 오래 강조했는데 이 좌우 이방부는 법률 담당이다. 진덕여왕 때. 그리고 신문왕 때 이제 나머지가 다 만들어지면서 집사부 연성원동 때 신문왕. 근데 병부가 어느 왕 때? 법흥왕. 답은 몇 번? 3번이에요. 그래서 5번까지 가면서도 이제 거침이 없어 지금. 근데 제가 청평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문제가 쉬워질 때는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1번 쉽고 2번 쉽고 하다 보면 달리기 시작해. 야, 우리 국사 쉽네 하고 막 달리다가 틀리면 안 될 문제를 틀려요. 근데 본인도 몰라 그거를. 그래서 자꾸 쉽게 하다 보니까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줄여야 돼. 그래서 올해는 실수가 없으면 거의 한 95점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95점 이상이 못 나온 분들은 아마 제 생각인데 실수가 꼭 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쉬울 때 가장 좀 아쉬운 거예요. 그걸 좀 주의하시면 돼. 그래서 5번까지는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설명 듣고 있지만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어. 자, 6번 갑시다. 6번은 더 쉬워요. 근데 6번을 의외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의외로 6번을 많이 틀린 분들이 봤는데, 그 이유가 제가 시험장 가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 그게 뭐였냐,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아는 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리고 이제 모르는 질문이 나면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1번 보자. 우리 비석 얘기인데요. 자, 비석은 일단 비석과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택 지적비는요. 일단 어느 왕 때냐 이거 의자왕 때예요. 자, 백제 의자왕 때 사택 지적이 사람 이름이죠. 이 사택 지적이 뭐하냐 우리 불당이에요. 이 불당을 세우면서 그 과정을 기록한 거야. 근데 이 사택 지적비가 나올 때는 무조건 뭐냐 우리 도교예요. 이 도교적인 인생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봤는데 갑자기 이게 나오니까 아니 사택 지적비가 의자왕 때 불당을 세우면서 만든 기록을 한 거고 도교적인 내용이 있는데 영산강 유역에 진출한 다음에 세운 게 아닌가?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이 나면 아는 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배웠던 사택 지적비 내용은 요거야. 근데 요 내용은 모르겠어. 그럼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우리 내용이 아니니까. 나머지 보자고. 자, 임신서기석이죠. 임신서기석은 이제 진흥왕 때. 뭐 다수설이지만 진흥왕 때로 옵니다. 진흥왕 때였고 누가 화랑들이지. 그래서 진흥왕 때 화랑들이 뭘 공부해요? 유교. 그래서 유교 경전을 열심히 뭐하자? 공부하자. 라는 맹세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자 신라에서 청년들 화랑들이에요. 이 애들이 뭐하자? 유교 경전에서 우리 임신서기석 나올 때 무조건 뭐였어요? 유교 기억하는 거야. 이거. 사택 지적비는 도교 요거였고. 자 충주 고구려비는 겁나 중요하죠. 자 충주 고구려비는 중원 고구려비. 이건 몇 세기? 5세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5세기에 장수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이라고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 5세기 어디? 남한강. 우리 한강. 자 우리 고구려에서 한강을 공격한 왕이 2명 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공격하면서 백제의 아신당의 항복을 받아요. 그래서 한강 이북을 점령한 게 광개토고 한강을 내려가서 이제 중령에서 남양만까지 가면서 이제 남한강까지 점령한 게 누구? 장수왕이야. 그래서 이제 5세기의 장수왕 때 남한강 유역까지 장수하면서 이제 그 어느 지역에 충주 지역에 세운 비석이 충주 고구려비고 이 사료의 내용도 기억나죠. 그래서 고려 대왕이 신라 매금 만나러 온다. 그리고 이제 신라인들을 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왕을 뭐라 불러? 대왕.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황제국이고 신라 왕은 매금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낮춰 부르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중심의 천하간을 보여주는 게 충주 고구려 비에다가 신라 왕을 못 만나. 자 신라 왕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신라 왕과 신라 신하들에게 고구려 관리들이 입는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관리들이 입는 옷을 준다는 얘기는 신라 왕 너도 고구려보다 신하다야.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의 무슨 관계다 우리? 역학관계예요.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비석이 무슨 비? 충주 또는 중원 고구려비예요. 몇 세기이고? 5세기 상황. 근데 이 고구려와 신라의 역학관계를 또 보여주는 게 호명그릇이죠. 그래서 4세기 말에 광개토가 자 갑니다. 이제 신라에 쳐들어온 누구를? 왜구를 깨요. 이 왜구를 깨고 이제 다 죽어가서 신라 살려준 거야. 그 대가로 이제 신라는 고구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조공을 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신라와 고구려 관계가 위아래가 잡히지. 이거를 보여주는 무슨 그릇? 호명 그릇이에요. 그래서 호명 그릇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광개토가 만든 게 아니야. 누구 때 이거?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장수왕 때 만든 그릇이보다 호명 그릇. 그럼 몇 세기? 5세기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 2번 지울 수 있고 3번 지우고 4번 지웠어요. 근데 1번은 우리가 알던 내용이 아니지. 그럼 다 몇 번으로?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시험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문자가 왔는데 일단 100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약간 애매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때 시킨 대로 했대요. 애매하면은 통과하고 나머지 지우고 답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다 그런 식으로 풀면서 어쨌든 정답을 다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사택 지적비는 영상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자, 어느 왕때 의자왕때. 그래서 사택 지적이 이 불당을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용 중에 뭐가 들었다 우리 독일적인 내용이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서 6번 문제는 약간 오답자들이 있지만은 이게 오답인데 그건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6번도 어쨌든 어렵지 않게 자 정리됐고요. 자, 7번 갑시다. 7번 문제를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더라. 힘들어하는데 이것도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요 문제는 제가 우리 마지막 독심술 끝장전 때 여러분에게 드렸던 자료가 있어. 그 자료에서 의병제가 샀었어요. 저희 임전한 때. 그래서 곽재우 의병을 한번 써드렸다고. 그리고 저희 독심술에도 이제 이 곽재우 의병제가 쭉 나옵니다. 그 이유가 교과서에서 이제 지도 말고 이 본문에 딱 등장하는 임전 때 의병정의 곽재우라든가 고경명을 몇몇 나와요. 근데 곽재우가 좀 자세히 나와. 그래서 이건 이제 사료 볼 것도 없이 곽재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난 때 의병장인데, 자, 한다 이제 이 의병장 곽재우는요, 홍위장이라 불렸다. 일단 모르면 대기하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니까. 모르면 냅둬 그냥. 근데 우리가 알면 쉽지. 그러니까 홍위장군이고 임난 때 최초의 의병장이 누구? 곽재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잠깐 대기. 자, 의령은 경남인데 이 경남 의령을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모르면 냅두세요. 근데 3번에 보니까 자, 행주산성에서 일본을 크게 무찔렀다는데 우리 요 분은 권율이지. 그래서 권율이란 분이 있는 거고, 자, 4번에 보시면 이제 익숙한 지리를 활용한 기습작전으로 일본군에게 타격을 주기 의병들이야. 그러니까 의병들은 다 자기 거점이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지리적인 환경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일본군을 무시는데, 뭐 4번은 곽재우 의병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돼, 이거는. 그래서 4번 같은 질문은 일반적인 질문을 지우시고, 모르면 잘 봐야지. 1번 누군지 모르겠어요. 2번 모르겠어. 근데 고민하지 말고 옳지 않은 거지. 야, 옳은 걸 찾으라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옳지 않은 거니까 모르면 우리가 그냥 배웠던 게 뭐야? 3번이지. 행주산성에서 만약에 곽재우가 나오면 얘기해 주죠. 근데 행주산성 어디 우리? 권율. 대체 한산도가 이순신. 자, 진주가 김시민. 이거 이제 권율이 행주산성. 대체배죠. 다음 몇 번? 잘 몰라도 3번 쓰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정답이야, 이거. 그래서 제가 문제를 뻑 풀 때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4개의 지문을 다 지워야지만 답 찾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걸 고를 때는 정확하게 답이 아닌 거 하나만 알아도 돼.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학생들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행주산성에서 곽재우가 싸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의령지방이 맞나? 홍위장이 맞나?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우리 배운 내용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죠. 배운 내용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행주산성에서 누구? 권율이야, 이거. 근데 곽재우라는 의병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라 불려요? 홍위장군이라고 불리는 거고, 임난 때 약간 임팩트가 있겠죠. 최초의 의병장이 곽재우고, 자, 두 번째가 경상도 의령지방에. 그래서 경상도 의령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면서 김시민과 연합작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시민 진주죠. 그러니까 진주지방의 김시민과 활동한 적이 있다. 근데 행주산성은 관계가 없다. 답이 어느 거? 3번이야. 그래서 이 문제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 독심술에 어쨌든 이 3개의 지문이 다 나와요. 그래서 홍위장군 누구? 곽재우. 그래서 우리 독심술의 임난 때 파트에 보시면 곽재우에서 제가 딱 3개 써드렸어. 첫 번째가 최초의 의병장, 두 번째가 이제 의령지방, 세 번째가 홍위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2개가 정확히 걸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독심술에 나온 얘기인데 뭐 그렇게 아주 임팩트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학생들이 약간 생뚱맞아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답을 찾는 데는 꼭 이런 문제는 해결해내셔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고비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한 문제가 2문제거든. 그중 하나가 이거야. 근데 이 문제는 충분히 답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저한테 어떤 시험지를 보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대요. 하면서 답이란다. 시험지를 찍어서 사진 찍어서 보여준 거야. 근데 정답 찾았더라고. 권율로.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했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그 학생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건 권율이니까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7번도 잘 해결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고. 자, 8번도 이제 근대사에서 유일하게 나온 경제사 문제. 그래서 우리 전근대사에서 이제 옛날에 전통적으로 뭐 잘 나왔던 게 토지제도라든가 조선시대의 경제 활동 등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일단 근대사에서 바로 뭐 나왔다 이제
경제사 문제인데, 자, 우리, 자, 1,300만 원이죠. 이게 힌트야. 그래서 이제 국채가 나오고요. 얼마? 1,300만 원. 갑자기 무슨 운동? 국채 보상 운동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서술돼야 되는데, 그냥 답 3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래서 1907년도에 어디? 대구에서 서상동과 김광재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되고, 국제보상 기성회는 서울에. 그래서 얼마 모으기? 1,300만 원 모으는 건데, 언론사들이 많이 참여해요. 그래서 언론사 중에서 이제 대한매일신보 등이 중심이었고, 특히 여성들이 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반지 빼기 모임이라든가, 네, 폐물 같은 거 이제 반납이 아니지, 성금을 내죠. 하면서 이제 활동했던 게 이거고, 결국은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는 거.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답은 4번 시켜서 할 수 있어요. 일본의 우리, 자, 이거 중요한데, 조선 형평사는 연도부터 가는데, 1923년에 어디에? 진주예요. 진주에서 누가? 이학찬이 백정들의 사회적인 참여를 부해라 없애자 하면서 벌인 게 조선 형평사인데, 연도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조선물산 장려는 물산장려운동이죠. 그래서 우리 물산장려운동은 몇 년도에? 20년. 그래서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이 조선물산 장려회를 만들면서 물산 장려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거 두 번 나와요. 1923년도가 되면 서울이에요. 이 서울에서 이제 네, 조선물산 장려회 또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나와. 그래서 평양에서의 조선물산 장려회는 20년, 조만식이. 자, 서울에서의 조선물산 장려회 23년도인데, 어쨌든 국제보상 운동이 아니라 물산 장려운동. 일제강점기고, 이거는. 자, 3번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건 개신교지. 그래서 이제 1936년도에 일본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죠. 여기에 개신교가 반발을 하면서 주기철 목사가 돌아가시고 숭의여학교하고 숭실 학교 등이 폐기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단체라기보다도 종교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전개한 종교가 개신교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경제 문제인데 뭐 어렵지 않았는데요. 자, 올해 이 근현대사 쪽의 문제가 한 10문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대체로 난이도가 다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용을 아주 깊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라든가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활동들 를 맞는 걸 고르는 거. 그래서 아주 쉽게 문제 나오니까는 어쨌든 8번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설명을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8번 정리됐고요. 자, 이제 9번 갑시다. 9번은 올해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요 문제를 보면서 좀 우리가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일단 우리 그 기본 수업 때부터 심화 때까지 계속 설명드렸던 게 조선시대 과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과거. 조선시대 과거는 일단 첫 번째 하죠. 우리 첫 번째 3년마다, 자, 3년마다 보는 뭐가? 식년시예요. 3년마다 보는 식년시가 원칙이지만 진광시, 별시, 알성시 등이 유행을 한다. 특히 성균관 문묘에서 왕이 제사를 지내고 보는 시험이 알성시. 그래서 우리 일단 식년시는 몇 년? 3년.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3년을 지어내니까 이제 1번과 3번은 지워져요. 근데 문제가 문과 시험이죠. 우리 조선시대에 자, 문과가 있고, 자, 문과와 무과와 또 뭐가 있냐? 무과와 잡과 등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 제가 한번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이 문과 시험과 무과 시험과 잡과부터 아까 잡과는 해당 관청이에요.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교육도 하고 시험도 어디 우리 해당 관청에서 보는 거야. 됐지? 그다음에 무과는요, 병조예요. 이 병조에서 무과 시험을 주관하고 이 무반들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데가 병조예요. 근데 이 문과 시험에서 이 문과 시험은 네, 특히 문반부터 이거부터 할까? 우리 문반이죠. 이 문반들의 인사권을 가진 관청은 2조예요. 6조 중에서. 근데 이 문과 시험은 2조가 아니야. 어디? 예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자, 설명 좀 드렸었는데 제가 우리 특강 때인가? 한번 설명을 한 기억이 나요. 어떤 설명이냐면은 2조를 얘기하다가 우리 붕당 정시할 때 2조 전랑회. 그래서 2조 전랑 얘기를 하면서 문반들의 인사권을 다수 갖고 있는 게 2조 전랑인데 주의할 거는 인사권은 2조에 있지만 문과 시험은 어디다 우리 예조다라고 강조했었고, 이게 내가 지금 독심술 책에도 아예 딱 그 주관 관점 써놨어요, 이게. 근데 요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지만은 8개의 교과서에서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아마 구석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구석에 있는 게 이런 거야. 우리 교과서 보면 사진 같은 게 있죠. 쭉 사진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뭐 조선시대 의정부 나오고 쭉 나오고 여기에 6조가 나오는데 6조 아주 작은 글씨로 뭐 2조, 호조, 예조하면서 여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요 문제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 분들은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다 1번과 3번은 지우고 2번과 4번 중에서 고민하더라.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2번이나 4번 중에 문제를 푸다가 틀린 거야. 근데 정답 몇 번? 4번이야. 예조야 이거. 그래서 요 문제에서 어쨌든 수업 때 좀 설명을 드릴 때 좀 잘 들었으면 좋은데 이게 흘러가는 얘기여서 딱 뭐가 꽂힌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문반대 인사권은 이죠. 그 문구 하시면 어디다 우리? 예조다. 그래서 답은 4번 가서 어쨌든 보니까 다 학생들이 2번과 4번 중에서 고민하더라고. 요게요. 요거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제 뭐 올해 시험을 본 학생은 아닌데 이조와 예조에서 이게 왕인 줄 알았대요. 이조란 왕이 있나? 예조란 왕이 있나? 이것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다가 날려보내지 문제를 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자 조선시대 다시 자 과거 시험에서 어쨌든 자 식년시 몇 년? 3년이에요. 고려도 3년이고 식년시는 자 문과는 예조, 무과는 병조, 잡과는 해당관청이다. 이해돼요?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서 어쨌든 요 문제가 가장 올해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제가 아까 올해 좀 이게 합격 컷이 한 95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요 문제만 잘 넘어가시면 이제 어려운 게 없어.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약간 좀 기분이 찝찝할 수 있지만 어쨌든 95점 정도면 충분하니까 어쨌든 자 고생하신 것 맞습니다만 요 문제가 좀 아쉽다. 요거고 자 10번부터 쉽습니다 이제. 자 다음 원칙이 또 발표된 이유죠. 자 우리 근현사 문제가 엄청 한 10문제 나왔지만 되게 쉬운 문제고 대신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흐름 문제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흐름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현대사죠. 자 현대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이 정부 수립 과정은 제가 마지막 날도 얘기했어요. 마지막 날도 뭐였냐 흐름 꼭 잡으라고 요건데 일단 요 사료는 자 일단 힌트가 있죠. 좌우합작이에요. 자 좌우합작으로 이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나와 있고 마지막에 합작위원회야. 이게 뭘까? 좌우합작위원회. 그래서 우리 잘 봐. 잘 봐요. 1946년도 7월 달에 자 김규식과 여운형이죠. 여운형과 김규식의 주도로 좌우합작위원회예요. 좌우합작 운동이지. 자 좌우합작 운동이 시작되면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자 좌파 5명, 우파 5명. 물론 주도한 분은 여운형과 김규식. 이거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0월이에요. 10월에 바로 뭐다 우리 좌우합작 7원칙이야. 좌우합작 7원칙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 전통적인 문제가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다시 자 46년 7월 달에 좌우합작 위원회가 나오고 10월 달에 좌우합작 7원칙이 나오는데 요 사건 이후 이거예요. 이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데 만약에 잘 봐. 요 문제는 잘 봅니다.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발표된 시기를 모르면 제가 수업 때 엄청 얘기한 거야. 왜냐면은 이 사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사료를 보여주고 요 사료 이후의 상황으로 바르지 못한 걸 골라를 하는데 이걸 모르면 괜찮아. 몰라도 돼 이거. 이건 또 몰라도 돼요. 왜냐면은 4개가 있지. 근데 이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바르지 못한 거라는 얘기는요. 이 사건 이후에 바른 내용이 3개 있고 바르지 못한 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지금? 자 바른 게 몇 개? 3개. 바르지 못한 게 하나. 그럼 뭐가? 제일 앞에 게 답이다 이거. 이해돼요 지금? 반대로 잘 봐. 이 사건 이후의 상황으로 바른 거 올라갈 때 바른 게 하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바르지 못한 게 몇 개야? 3개예요. 이 얘기는 맨 뒤에 게 답이란 얘기.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거. 그래서 요 연도를 몰라서 문제 틀린 게 아니다 지금 이거. 자 보자 이제. 자 3.15 부정 야 너무 말다 이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살금 총 60년이죠. 60년이고 자 7.18을 청산한 반민법 우리 외웠어요. 48년 9월이야 이거. 자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들어오고 9월 달에 반민법 어디에서? 재헌국회에서. 자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이죠. 자 재헌국회는 잘 봐. 1948년도 50총선거죠. 50총선거로 198명의 누가 나와요? 재헌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이 재헌국회에서 뭐 하지 우리? 재헌국회에서 헌법 만들어요. 그래서 7월 달에 헌법을 발표하는데 그 헌법 내용이 대통령제 임기 4년이에요. 1회 중임이고 어디에서? 국회에서 뽑는 거야. 간선제로.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누구? 이승만. 그래서 7월 달에 누구를? 이승만을 대통령이 뽑는데 어쨌든 요 7월을 몰라도 얘는 50총선거 이유가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이제 봐. 그럼 일단 요 3개가 다 대한민국 정부 들어오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재헌국회 50총선거 이후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승만 뽑고 48년 9월에
재헌국회에서 반민법. 60년에 살구회. 자, 4번 가자.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논의해서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50총선거 전이지. 한참 전이야. 그래서 요 시기를 몰라도, 잘 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시기를 몰라도 지금 만들기 몇 개, 3개 있다는 얘기예요. 틀린 게 하나지. 제일 앞에 게 답이다. 그럼 당연히 연도를 몰라도 이거 제일 앞이지. 답 몇 번이야? 이거 4번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봐요. 1900 몇 년도 46년도 몇 월달? 3월달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무기한 휴회예요. 무기한 휴회되면서 이제 누가? 이승만이 6월달 정읍발언이지. 그래서 6월달 정읍발언에서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뭐하자? 단독 정부를 세우자. 안 된다가 여운형과 김유식의 조합자운동. 그래서 요걸 이 세 개를 모르더라도 요 세 개는 연결되는 거.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승만의 반응이 정읍발언에 대한 여운형과 김유식 반응이 조합자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사료를 던져주고 요 사건 이후에 바르지 못한 걸 맨 앞에 게다. 바른 거 올려라. 맨 뒤에 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서 가시면은 확실하게 문제 풀 수 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어쨌든 사료가 만약 해석이 안 된다? 괜찮다. 왜? 사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선 이제 이 사료 이후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 만약에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는 제일 앞에 게 답이고, 바른 걸 골라라 맨 뒤에 게 답이다. 알겠죠? 그 공식을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사료가 좀 어려워서 몰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요건 사료 안 봐도 돼. 안 보고 그냥 이 네 개를 순서만 까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10번도 현대사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오는데 다행히도 우리 시문제 나왔어요. 이거고. 자, 11번 갑니다. 11번은 문화사. 자, 우리 문화사에서 제가 우리 지방직 서울시를 대비해서 얘기했던 게 거의 문화사가 안 나올 거다. 왜? 교과서에 거의 내용이 없고, 나오면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가 불교 문제라든가 성리학 문제인데, 또 실학 문제인데, 제가 성리학과 실학은 거의 설명 안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없어, 내용이. 근데 그나마 좀 있는 내용은 불교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의천과 진을, 신라시대 원유와 의상인데, 자, 이거 합니다. 이제 글을 물어봐요. 승려 얘기인데 화엄종을 중심으로, 자, 우리 화엄종의 승려 3명을 아셔야 돼요. 일단 신라시대 의상에, 그리고 고려시대 균형, 그 다음에 의천 기억하는 거야. 자, 우리 화엄종의 승려는 딱 시험에 걸리게 두고 신라시대 의상이라든가 고려 초기 광종 때 균형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이죠. 근데 활동한 절이 달라요. 자, 의상 같은 경우는 부석사. 그래서 우리 외 같은 경우 부석사, 화엄종, 의상에. 이것이 귀법사가 균여죠. 그래서 귀법사, 화엄종, 균여. 흥왕사, 화엄종이 누구다? 우리 의천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 화엄종이 나오는 순간 3명 떠올라야 돼요. 누구? 의상과 균여와 의천. 이건데, 자, 그 뒤에 확실한 답이 있지. 끝났네. 해동, 천태종. 이거 누구냐? 의천이지. 조계종은 진울. 자, 교관겸수, 내외겸전이 의천. 정해쌍수와 도점수가 진울이에요. 이거고, 교단상의 통합이 의천의 천태종이고, 교리상의 완벽한 통합이 진울의 조계종인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는 의천을 찾는 문제니까. 한번 봅시다. 이제 1번에. 자, 이론적인 교리 공부, 실천적인 수행, 요거지. 이게 교종. 됐지? 실천적인 수행이 선종해. 그래서 교종과 선종을 아우르는 것, 이게 천태종이지.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게 천태종에서 우리 교관겸수예요. 그래서 교가 교종, 관이 선종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관겸수인데 이게 약간 애매하면 2번 봐봐. 자, 참선과 독경은 물론 노동. 자, 선수행과 노동과 독경 하면서 결사, 수선사, 결사. 이거 누구예요? 진울이지. 그래서 2번은 바로 누구다? 진울. 그래서 우리 수선사, 결사가 진울, 강조한 게 선의 수행과 노동과 독경이에요. 이것이 참선, 선의 수행과 독경과 노동 강조하는 거 진울이고. 자, 삼국시대 이래 고승들의 전기를 정리해 해동고승이 각훈이지. 최충원 때 각훈이 교종의 입장에서 쓴 거고. 4번에 백년사를 결성한 거. 자, 참회와 연불 수행을 강조한 게 요새. 백년사 결사의 누구? 요새. 그래서 일단 우리 자, 전통적으로 이제 중요한 승자가 누구냐? 의천과 진울이죠. 근데 의천이 나왔고 답 1번이고, 2번은 진울, 3번은 각훈, 4번은 요새. 새로운 지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 문화도 우리 예상한 대로 나오면 난이도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이 승려들에 대한, 특히 고려시대는 의천과 진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요 11번 문제도 네, 어려움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1번까지 잘 해결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12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가시기. 요 문제는 네, 아주 어려울 수도 있고 아주 쉬울 수 있는데, 일단 조선시대의 정치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답을 찾는 데는 너무나 쉬웠다, 이거 정말로. 그래서 자, 답은 일단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잘 봐요. 임진왜란이죠. 자, 임진왜란이 몇 년도? 1592년. 이거 어느 왕 때? 왕만 찍으면 돼. 선조예요. 선조고, 자, 병자호란이 1636년도에 누구 때예요? 인조 때지. 그럼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왕은 누가 있을까요? 광해군 나와야죠. 자, 선조 다음에 누구? 광해군. 자, 광해군이고 이제 요 사이에 1623년도에 무슨 반정? 인조 반정에. 그래서 인조 반정이 터지면서 누가? 인조가 왕이 되고 이제 인조 때 정미호란 다음에 병자호란이에요. 요 순서이심 이거.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은 첫 번째 누구? 자, 선조담이죠. 선조담에 누구? 광해군. 이거 이제 무슨 반정? 인조 반정 위에 인조 좀 납니다. 하고 병자호란 누구 때? 인조 때. 이거예요. 1번 지원해주셔야죠. 당연히 들어올 수 있지. 인조 반정. 연도 올라도 돼 이거. 자, 이번에 영창대군이 사망하는 건 광해군 때. 그래서 우리 붕당 정치 설명할 때 폐모 살제라고 했죠. 자, 폐모 살제에서 자, 우리 임난 이후에 자, 임난 때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이 된 게 광해군이에요. 그 전쟁이 끝났어. 그 전쟁이 끝나고 광해군이 세자고 전쟁에 공이 있죠.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영창대군이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광해군, 영창대군이죠. 이 대군이 정통이거든. 그래서 북인들이 자, 광해군이 전쟁에 공이 있지만 영창대군이 태어났으니까 이 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끝까지 광해군을 왕으로 지자가 대북이었고, 자, 광해군은 미안하지만 영창대군이 정통이니까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지, 이게 소복이었어요. 근데 누가 왕이 돼? 광해군이 왕이 돼. 자, 광해군이 왕이 되면서 이제 영창대군은 살릴 수 없어. 왜? 정통이니까. 얘가 나이를 먹으면 반드시 얘를 다시 왕으로 올리는 반정이 터져요. 그래서 아예 싹을 자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라 우리 폐모 살제에서 형제를 죽입니다. 영창대군을 죽이고 그 엄마 임목대를 패배하는 거야. 이 사건을 개축 옥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느 왕 때? 이거 광해군 때야. 그래서 내용 알면 좋겠지만 시기만 기억하시면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자, 3번. 자, 강홍립이죠. 이거 광해군 때 무슨 외교? 중립외교. 그래서 광해군 때 명과 후금 사이 무슨 외교? 중립외교. 그래서 누구? 강홍립 기억해야죠. 전투는 부차 전투인데 요 세 개가 다 광해군 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4번은 자, 청나라가 쳐들어온 게 병자론이고, 그때 청에 인질을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돌아오는데, 자, 이때 병자호란 이후에 결과 알죠, 우리? 자, 아들들 누구냐? 서현세자. 자, 서현세자와 또 누구의? 복림대군. 자, 복림대군이 뭘로? 인질로 끌려가요.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서현세자는 죽어요. 죽고 누가? 차남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되자. 이게 누구야? 효종이지. 그러면 잘 봐요. 자, 병자호란이 터지고 인질로 끌려가니까 당연히 이 뒤에 끌려가는 거지. 그 뒤에 돌아오겠지. 연도 몰라도 돼요. 연도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이 인질 갔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복림대군이 돌아보고 돼 왕이 된 거야. 이게 효종이지. 그래서 어쨌든 1번, 2번, 3번은 네, 대단히 누구 때? 광해군 때 쉬워요. 4번이 이제 인조 때지만 병자호란 이후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대단히 어렵게 구성할 수 있어요. 대단히 어렵게 구성할 수 있는데 4번이 너무 쉬웠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 여기다가 4번 문제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넣을 것 같아. 2조 전랑에. 그래서 2조 전랑 직을 두고 네, 사림이 동인과 뭘로? 서인으로 갈라집니다. 이걸 넣을 거예요. 이거 어느 왕 때야? 선조 때야.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자, 임난 전이죠. 잘 봐. 이거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임난 전에 일단 선조 때 동서 분당이 이루어지고 동인이 다시 뭘로? 북인 남이냐? 북인 남인 다 이루어지는 게 이때야. 이해돼요 지금? 근데 우리 북인 남인 갈라진 또 배경은 뭐죠? 정열이 모발 사건. 여기 만약에 4번에 정열이 모발 사건 들어와도 임난 전이야 이거고, 특히 임난 전 남인들이죠.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임난 위에 누가? 북인들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정말로 변별력을 갖고 문제를 낼 거였으면 이걸 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조 때 이조 전랑직을 놓고 동인 서인 갈라지는 거 아니면은 자 정의연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북인 남인 이런 걸 넣었으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제 4번에 너무 쉽지 이거 병자론 이후에 끌려갔다 돌아와야지. 그래서 아주 문제가 좀 쉽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왜 문제를 내신 분이 여러분의 실력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꾸 쉬운 문제가 나오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과 네, 이런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물론 아주 어려워도 안 되지. 다 풀 수 없는 문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거와 안 한 거 변별력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공무원 시험 문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씩 여러 선생님들이 다 이제 감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별력은 있지만 공무원 시험은 어떤 그런 게 없어서 뭐 쉬울 땐 아주 쉽고 또 어려울 땐 또 아주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변별력을 찾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좀 다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좋습니다. 12번 잘 정리했고 자 13번도 강화도 얘기예요. 이제 강화도 얘기도 제가 위치 문제 할 때 한번 나올 때가 됐고 요번에 교과서 중에 하나가 강화도 얘기를 아주 자세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렸던 자료에도 강화도 얘기해서 이 얘기가 다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강화도 거꾸로 하자 우리. 일단 강화도 하면은 볼까 우리 강화도 자 강화도로 갑시다. 강화도는 먼저 청동이 떠올라야죠. 이 청동기 시대는 뭐가 우리 고인돌이야 이거. 그래서 고인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제 2번 몇 번 이제 3번 지울게요.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신라 시대 가자. 자 신라 시대에는 갈게요. 이 강화도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 혈구진. 그래서 강화도에 혈구진이라는 군사 기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혈구진이 어디? 강화도에. 청해지는 완도. 근데 전에 한번 기술 나왔던 문제가 제주도의 혈구진은 안 돼요. 강화도의 혈구진 요거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죠. 이 고려시대에는 이제 강화도가 중요한데 대몽항쟁기죠. 그래서 대몽항쟁기에 임시 수도 최후 때 어디로 강화도로 튀는 거야. 그래서 강화도에서 임시 수도 역할을 하고 이 강화도로 가면서 이제 네 고려 정부에서 최씨 정권이 고려 궁지라 그랬죠. 이 궁궐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강화도로 임시 수도를 만들면서 개경을 모방해서 이제 궁궐과 성을 만들어. 그래서 이게 고려 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몽항쟁기 이제 임시 수도 역할을 하면서 강화도에다가 궁궐과 성을 만들었다. 이거 맞습니다. 요거고. 자, 그 다음에 네, 조선이죠. 이 조선 시대는 강화도가 나면 이제 뭐야 우리? 강화도가 나면은 아까 우리 정묘호란이죠. 이 정묘호란 때 인조가 어디로? 강화도로 피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병자호란 때도 인조가 강화도로 가지 못하지만 부인들과 며느리 등은 가요. 그래서 우리 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조선인들이 피난지가 어디? 강화도였다. 근데 물론 병자호란 때 인조는 못 가는 거야. 요거고. 자 이제 근대사로 가면서 많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 등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시대 하나 더 있는데 강화학파. 양명할 때 강화학파도 강화도 이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자 다시 자 2번 지울 수 있어요. 대몽항쟁기. 3번 고인돌 청동이 맞아요. 내용 봐야 돼 이거. 자 광성보 신명이죠. 자 우리 자 강화도에서 전쟁 2번 프랑스가 써던 게 병인양요. 미국이 신미양요고 자 어제현 장군이 전사예요. 신미양요. 양원수와 한성군이 병인양요고 정족산성과 문수산성이 강화도 병인양요 때 자 초재진, 덕진진, 광성보 등이 신미양요야. 이해돼요? 지금 광성보다 강화도예요. 신명일 때. 맞습니다. 자, 4번. 1번에 동학농민운동은 야, 외의 규장각 강화도 맞습니다. 위치 맞아요. 우리 규장각이 내의 규장각과 외의 규장각이 있어. 근데 내의 규장각은 강화도가 아니라 창덕궁에 있고 이 외의 규장각이 강화도인데 여기에다가 조선시대 의궤라든가 고문서들을 보관하죠. 근데 병인양의 당시에 프랑스군이 이 강화읍을 점령해 하면서 이제 여기에 있던 고문서가 털리는 거야. 특히 의궤가. 근데 동학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왜 규장각 동학은 아니지. 이 동학은 시작이 경주예요. 요거고. 자, 그다음에 동학 농민운동은 전라도. 그 이제 마지막 깨지는 게 공주, 우금시 이런 지역이지. 그래서 강화도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걸리지? 1번 가시면 돼요. 근데 강화도 얘기도 좀 알아둬야 돼. 알겠죠? 요거. 이런 걸 보면서는 어쨌든 교과서를 좀 활용한 맞다요. 요것도 교과서에 등장한 얘기. 이런 것들 정리를 해두시면 돼. 그런데 교과서를 중심으로 나오지만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게 교과서인지 아닌지도 지금 구분이 안 돼요. 요거고. 자, 그 다음에 14번. 붕당 정치. 자, 붕당 정치도 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왜냐면은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교과서는요, 붕당 정치가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야, 교과서에서. 근데 지금은 이 붕당 정치 얘기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해. 그래서 그냥 흐름만 기억하시면 돼. 자, 선조 때 우리 이조 전랑직을 놓고 동인서인 갈라지죠. 네. 그래서 다시 선조 때 사림이 뭘 놓고 이조 전랑직을 놓고 김효원의 동인, 신임겸의 서인. 그리고 선조 때 이제 다시 정예립의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동인이 북인남인 갈라진 선조 때야. 근데 자, 임난 전 상황이죠. 그래서 임난 전에는 남인들이 권력을 잡아.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져요. 하고 광해군이 왕이 되면 누가? 북인들이 집권하죠. 그래서 북인들이 이제 무슨 외교? 중립. 광해군과 중립 외교를 하다가 무슨 반정? 인조 반정. 잘 봐. 인조 반정이 터지는데, 자, 인조 반정을 주도한 거 서인이에요. 참여한 게 남인.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북인들을 몰락이고 이제 누가? 서인과 남인이 당파 연립 공존인데, 여당은 누구라고? 서인이지. 그래서 이제 남인들이 아니라 누가? 서인들이 정권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예성 논쟁이 터진다. 1차 예성이 기예성, 2차가 갑인예성에. 갑인예성에서 남인들이 승리하면서 이때 현종 때와 숙종 초반에 남인들이 정권 잡는 거야. 그래서 3번 틀렸어요. 틀렸고. 자, 숙종 때로 환국이죠. 자, 환국이 터지면서 세 개 있어. 경신, 기사, 갑술에. 특히 허적과 그의 아들 허기연의 영모 사건을 계기로 윤휴와 허적이 처형을 당하고 서인이 노론소론 갈라지는 게 경신왕국. 그럼 경신왕국 때 강경파, 온건파, 소론 갈라지는 게 어느 왕 때? 숙종 때 환국의 결과야. 근데 이런 식으로 붕당 정치가 나올 것 같다고 좀 예상했던 게 아까 얘기한 거. 그래서 지금 뭐 변함이 없어요. 이 구급 공무원 시험은 거의 99%다 교과서야.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비중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켜 나올 거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붕당 정치를 대단히 좀 어렵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면 이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얘기만 딱 갖고 가시면은 요 정도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 진짜로. 알겠죠, 이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직도 붕당 정치에서 예성 논쟁이 나왔었고요. 자, 이 지방직과 서울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더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행히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였지만 문제가 쉽게 나와서 잘 해결됐고요. 자, 15번은 더 쉽지. 이거 안 풀어. 자, 세종이죠. 자, 세종 때 있었던 거 1번 갑인자. 자, 개미자가 태종, 갑인자 세종, 정리자 생생자, 한구자가 정조. 화통도감은 이거 고려 아니야 이거? 고려 우왕 때죠. 고려 우왕 때 화통도감에서 자, 2번은 우왕이니까 끝. 틀렸네 이거. 자, 칠정선 세종. 간의, 그래서 세종 때 혼의 간이죠. 자, 혼의 간이가 세종 때 천문관 짓기고, 칠국이가 강우량,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루 옥루가 물시계. 이거 어느 왕 때? 세종 때. 뭐 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조선시대 왕들. 그때 올해 약간 좀 내용을 보시면 아까 삼국시대의 왕이라든가 지금 나왔던 조선시대 왕들이 있죠. 이 왕들 문제의 특징을 보면 되게 쉽다, 지문들이. 그리고 사료가 별로 없죠. 그 이유가 교과서에 사료가 잘 안 나와요. 왕들 사료가. 그 두 번째가 왕들 얘기가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왕들 얘기보다도 그거의 한 10분의 1, 약간 농담이고,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왕들이 압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이제 교과서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왕들 얘기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내년도 2024년도 에콜 대비해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왕들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정도만 왕을 외우시면 아마 여러분 공부할 때 왕에 대한 부담이 확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7월달, 8월달부터 제가 시작하는 이제 기본 강의. 기본 강의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아마 구성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과 약간 다르진 않지만 내용이 확 줄 거다. 그래서 아마 이제 부담 없이 한국사를 할 수 있게 아마 정리를 해두는 강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만약에 좀 결과가 안 좋았다는 분들은 네, 바로 문제풀이 가지 말고 그 교과서 내용 8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강의를 한번 보고 기출과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그럼 아주 쉽게 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번은 그런 식의 문제였어요. 재정 문제이고. 틀리면 안 돼, 이거. 자, 16번. 자, 16번도 우리 예상 문제죠. 일단 이 사료부터가 너무 익숙해요. 자, 우리는 정치, 경제 각성을 촉진합니다. 그 단결을 공고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이게 누구냐? 신간해지. 그래서 신간해가 몇 년도? 우리 27년이에요.
27년에 나왔다가 몇 년도? 31년. 31년도에 뭐가 된다? 해소가 되는 거야. 대체 신간회가 몇 년도? 27년부터 31년에 나오는데 신간회 회장은 이상재, 부회장은 홍명이고 가장 많은 회원들은 농민과 노동자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본부를 우파 장악을 하고 지방지휘가 일본까지 했죠. 네, 좌파들이 장악하면서 이제 중앙본부를 우파가 장악하자 좌파들의 불만으로 이제 31년도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활동을 제가 4개 해줬어. 4개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 조사단 보내는 거, 원산 총파업 지원, 갑산군 화전민 사건의 진상 규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천 농민 투쟁을 뭐한다? 지원하는 거야. 이게 신간의 활동 다야. 됐어요, 지금? 다 몇 번이야, 이거? 4번인데, 요 문제는 문제를 내신 분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야, 신간회가 몇 년도? 27년부터 31년. 자, 조선밀립대학 기성이 23년. 맞지? 8일 강화회에다 대표를 보냅니다. 이게 신한청년당이야. 그래서 신한청년당이 1919년이에요. 1919년도에 이제 보내는 거고. 자, 60만 세 운동이죠. 몇 년도? 26년도에. 야, 이건 다 신간회가 없을 때야, 이거. 활동될 수 없어요. 몇 번이고? 4번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신간회를 공부했는데 만약에 내용을 모르면 연대를 볼 수 있다. 근데 요거는 내용을 알아야지. 근데 하나 힌트를 드릴게. 근대사 쪽에서는요, 내용을 잘 모르면 시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활동한 시기라든가 연도를 보시면 몇 개의 지문이 지워져. 그러니까 요 문제도 신간회가 27년부터 31년인데 이 3개의 지문은 아예 2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간회 활동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답은 어느 걸로 4번밖에 안 된다. 신간의 활동은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이거였고. 자, 16번도 우리 근대사가 계속 나오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쉬운 문제 가고 있습니다. 자, 17번. 17번 문제를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야. 아, 이 교과서는 비상이다. 자, 이 비상교과서에서 나온 얘기다. 라고 제가 확신한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비상교과서 이거 제가 3주차. 그리고 독심술 지방제 서울시티비 3주차. 이 3주차에 네, 제가 번호까지 외웠어. 1회 모의고사의 6번 문제예요. 6번이고 10번이 모르겠다. 번호 까먹었다.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드렸어. 일단 잘 봐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요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에요. 자, 이규보의 동명왕편인데 근데 이걸 쓴 사람이죠. 누구냐 이거? 이규보야. 이규보인데요. 자, 이규보가 동명왕편 쓸 때 일단은 누구에 대한? 금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몽골이 아니야. 금에 대한 자신감으로 네, 주몽이죠. 이 주몽의 건국설화야. 이 주몽의 건국설화의 신화적인,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주몽의 건국설화를 설명하면서 고구려 계승을 강조한 거예요. 이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다. 근데 누구 때? 이거 이민 때야. 이건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삼국 사기와 좀 비교됐어요. 이 얘기가 수업 때 나온 얘기인데 이 삼국 사기 김부식이죠. 김부식이 삼국 사기를 쓸 때 유교적인 뭐냐 우리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교적인 합리주의를 강조하면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다 뺀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단군신화 없어요. 야, 단군신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게 아니지. 야, 곰이 마늘과 쑥을 쳐먹고 사람에 대해서 안 되지 이거는. 빼는 거야. 대신에 주몽, 고구려의 주몽이라든가 신라 혁거세예요. 신라의 혁거세에 건국설환이 있다 없다? 있는데 내용이 다르다니까 이게. 그래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이 주몽의 건국설화 쓰면서요. 주몽의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냥 죽었다 끝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합리적이지. 근데 이규보는 그걸 까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주몽에게 신화적인 부분을 다 뺐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대. 이게 표현이 다르지. 뭐냐면은 죽었다라는 표현 되기 전 그렇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약간 주몽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규보는 김부식이 이제 주몽에 대한 얘기를 그래 담백하게 씁니다만 신화적인 부분을 강조해. 그래서 주몽의 이 건국설화와 주몽의 일대기는 이게 구 삼국사에 나와 있는 얘기가 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신화적인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걸 까는 거야. 이게 김부식의 이규보의 동명편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이 비상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이 4번 질문이 이게 이규보야.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동명의 신이한 사적이 생략되어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거를 빼면서 이제 신의적인 신이하고 이제 내 신비한 신화적인 부분들을
삭제한 걸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이규보의 동명왕표인데 이게 비상교과서에만 등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가 아마 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1번에 사실의 기록보다 평가를 강조한 자 강목체는 이규보는 강목체를 알 수 없어. 왜? 잡아요. 우리의 강목체는 성리학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성리학이 만들어지고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에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게 강목체예요. 그래서 우리 외웠던 게 최초의 강목체죠. 이 최초의 강목체가 충수강 때야. 이 충수강 때 누구냐? 민지죠. 민지의 본조, 편냥, 강목에. 이게 최초의 강목체야. 그럼 이기면 무신이권계죠. 강목체 몰라 이거. 그래서 강목체의 최근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다? 우리 민지의 본조, 편냥, 강목이나 조선 후기의 안정복의 동사 강목 등이 있어요. 근데 요건 잘 봐. 제가 수업 때 강목체는 무조건 뭐야? 성리학이에요. 근데 무신집권기에 성리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고려 말에 충렬왕 때 성리학이 들어오는 거야. 그 뒤에 이제 강목체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초의 강목체도 어느 왕 때? 충수왕 때 민지의 본조 편냥 강목이라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이규보의 동명왕표는 무슨 체가 아니되니까 서사시 형태예요. 그래서 1번은 약간 모르면 잠깐 대기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강목체 힌트가 있다. 강목체는 이규보에 나올 수가 없다. 알겠죠? 요거고. 자, 2번에 단군부터 고려 충렬왕 때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이게 이승유의 제왕운기. 요거였고. 자, 3번은 단군 신화와 전설들, 민간의 전세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이게 1년의 30유사. 그래서 1번은 강목체는 주로 민주라든가 조선시대 안정복이 있고 더 있습니다만. 근데 시기적으로 동명왕표는 강목체와 어울리지 않고 이 동명왕표는 서사시의 형태다. 됐죠? 2번은 이승유, 제왕운기. 3번은 1년, 30유사. 4번이 이규보에게. 그래서 이규보에게는 8개의 교과서 얘기에 나와 있는 걸 쭉 한번 모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규보도 사대부죠. 향리가문이야. 그래서 여주지방의 향리가문의 출신이었고 이의민 때 동명왕표를 씁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충원 때 발탁이 돼. 그 최후 때는 재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최후 때 몽골 쳐들어오지. 몽골이 쳐들어와서 이제 강화도로 천도하는데 그때 이 강화 천도를 지지한 게 이규보고 특히 대무항쟁기의 몽골과 주고받은 외교문서죠. 그 외교문서의 대부분을 이규보가 써요.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 얘기야. 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4번은 문화사에서 이 동명왕편을 얘기할 때 김부식이 썼던 이 삼국사기에서 주몽의 얘기를 신화적인 부분들을 다 삭제하는 거예요. 이거를 비판하면서 주몽의 신화적인 부분을 강조한 게 누구다? 이규보, 동명왕편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답은 몇 번이고? 4번. 좋습니다. 됐고요. 자, 18번 갑시다. 자, 18번은 연도 문제죠. 10년대. 자, 우리 10년대 독립운동. 뭐 10년대는 당연히 일본의 통치가 무단 통치였고 독립운동에서 우리 알죠? 자, 10년대 제가 독립운동할 때 10년대 독립운동, 20년대 30년대 정리할 때 10년대는 무조건 국내죠. 국내에선 비밀결사예요. 국내에선 비밀결사에서 임병천의 독립의금부. 자, 박상진이 대한광복회. 복벽주의가 독립의금부고 공화주의가 대한광복회. 이거였고요. 의병이 있었죠. 자, 마지막 의병장 누구? 최응원. 그래서 최응원의 부대가 몇 년도에? 15년도에 발각됩니다. 10년대 있어 의병이. 그리고 해외죠. 해외의 독립군 기지예요. 독립군 기지를 만들면서 뭐 연해주라든가 북한도 미국 이런데 이게 몇 년대? 10년대인데 답은 바로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게 답이지 뭐. 독립의금부에. 이 몇 년도? 12년도에. 그래서 12년도에 비밀결사 임병찬 독립의금부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에 근데 독립동맹. 자, 우리 마지막까지 했다. 이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은 1942년도에요. 42년도고 여기 부대가 조선의용군이었지. 40년대야 이거. 자, 만주에서 우리 20년대 참의부가 23년, 정의부가 24년, 신민부가 25년이에요. 1925년에서 자 23년부터 25년까지 3부. 참정신 몇 년대? 20년대 이거. 특히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참의부, 최대 조직이 정의부. 자, 자유시 참변을 겪은 부대원들을 중심으로 김자진이 신민부, 대종교가 신민부 연습했던 거야 이거. 자, 조선혁명군이 나오죠. 자, 조선혁명군의 양세봉 나오고요. 영릉가가 나오는데 이거 우리 31년 잘 봐. 31년도에 만주사변이에요. 자, 31년도에 만주사변을 계기로 이제 한중연합이지. 그래서 이제 대전 사는 동상, 독한, 홀새끼, 지, 혁명, 의, 영응, 한세 이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연도는 몰라도
물론 영릉가가 1932년도예요. 근데 연도까지 몰라도 돼. 30년대 전반이라는 거야. 10년대 독립운동 몇 번? 3번이죠. 이거는 독립운동의 뭐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라 아예 그냥 문제를 내게 실쳐놨을 거야 이거. 그냥 막 문제를 내다 보니까 모르겠다 연도 안 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허무하지만 어쨌든 이 문제도 시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주 쉬운 문제였고 무장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문제를 내는 건 처음 봐서 지금. 그리고 어쨌든 시기만 기억하시면 돼. 자, 다음에 19번 갑니다. 요것도 제가 수업 때 엄청 강조한 얘기.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의 역사가들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지용 등의 민족주의 사학이 있고 사회 경제사학의 백남음, 그 다음에 우리 실증사학의 이병도와 손진태의 진단학회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사료는요 제가 수업 때도 엄청 강조했고 이미 시험에 나온 사료야. 그래서 마지막에 세계사적인 일원론적인 역사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도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사도 세계사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야, 세계사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 우리 역사에 뭐다? 우리 보편성 이거죠. 그래서 우리 첫날 얘기한다 제가. 이 보편성이란 단어를 가지고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백나문이에요. 그래서 백나문의 사회 경제사 이거 최근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근데 우리 백나문이 나오면 딱 두 가지예요. 자, 이 사람 백나문인데 백나문의 대야 사료인데 자 백나문 딱 두 개 합시다. 첫 번째가 보편성에 자 우리 역사의 뭐 보편성을 강조하고 자 뭐의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야.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강조하면서 특히 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강조하면서 정신적인 투쟁을 강조하는 정신적인 투쟁을 강조했던 민족주의 사학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사학은 정신 강조하죠. 박은식이 혼, 신채호가 낭, 정인보가 얼, 자 문일평이 조선 심, 안지용 민족 정계에서 그러한 정신적인 투쟁 방식을 강조한 게 민족주의 사학인데 이 유물사관을 통해서 이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의 보편성이죠. 이걸 가지고 일본의 뭐다 우리 정체성론이죠. 그래서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을 하는 게 누구? 백남문 딱 두 개야 이거. 책이 많이 나오면 이제 뭐냐 우리 조선사회 경제사, 조선 봉건사회 경제사 이 얘기예요. 근데 자 이제 백남문이니까 1번 안 돼. 혼 누구예요? 박은식. 요것이 자 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해 조선의 얼 정인보예요. 안 돼 이거 대체 3번 답이죠. 유물사가 진단학회가 이병도와 손진태 땡. 다 몇 번이고? 3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료 문제. 근데 올해 지방직은 오히려 국가직보다도 더 좀 난이도가 쉬웠다라고 느껴진 이유가 국가직은 그나마 사료들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지방직과 서울시 사료까지 쉬웠어. 그래서 19번도 뭐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19번까지 오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힘들었던 문제가 아까 우리 곽재우. 근데 쉽게 풀어야 돼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문과 시험. 조선시대 문과에서 이조냐 예주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난이도가 없다는 거.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6.25 전쟁이 나왔습니다. 근데 6.25 전쟁이 나오면은 이 문제도 제가 보면서 아 너무 성의 없다예요. 원래 6.25 전쟁을 문제를 내면은 마디를 쫙 끊어주는 거야. 원래 이게 전통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마디를 끊고 이제 학생들에게 흐름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많이 봤을 거야. 쭉 끊어서 갑시다. 쭉 끊어서 보여드릴게. 끊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이게 언제 1900 몇 년도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되고 9월달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나와. 그리고 10월달이죠. 10월달에 누가 중공군이 개입하는 거야. 중공군이 개입하고 그리고 이제 51년도죠. 1951년도 7월달부터 휴전 협정이에요. 이게 협상이 시작이 되고 협상이 시작이 되고 53년이죠. 53년 7월 달에 협상이 체결되는 거야. 이걸 받을 끊어주는 거예요. 해놓고 이제 문제를 낼 때 가식이, 나식이, 다식이, 라식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거야. 이게 원래 문제. 근데 이걸 하기 싫었던 거지. 이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6.25 전쟁 중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마치 1953년도 7월까지 이 정전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전쟁이죠. 근데 이제 가시기에는 그냥 밀리는 거야. 쫙 밀려서 어디?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뺏기면 끝나요. 근데 유인군이 와. 그러니까 유인군이 도와주러 왔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9월달 무슨 작전?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하면서 이때부터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다시 수복하죠. 그리고 38선을 돌파해. 그리고 평양까지 점령해. 그래서 압록강까지 다 올라간 거야. 올라갔더니 누가 중공군이 끼어들지. 끼어들면서 밀리는 거. 그래서 11월 달에 흥남 철수해. 그 51년도 1월 4일날 145트 나오지. 하다가 이제 51년도 7월 달에 소련의 제의로 무슨 협상이? 휴전 협상이 시작되고 체결되는 게 7월 달인데 여기 주의할 거 6월 바로 직전이에요. 6월에는 이제 이승만이 거제도죠. 이 거제도에서 반공 포로를 뭐한다? 석방시키는 거야. 요렇게 해서 가나다라를 하는 거고 혹시 올해 시험에 나온 직렬이 있죠. 법원제. 법원제 학생들이 만약에 이 강의를 이 해설 강의를 보고 있으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법원제 거의 100% 이렇게 나와 문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오답을 내고 싶을 때는 앞뒤를 두 개 까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잘 봐라 이거지. 여기 하나 들어와. 여기에 1950년 몇 월달 1월달 에치슨 선언이야. 그래서 에치슨 선언에서 미국이 이제 아시아 방어선에서 한국을 빼는 거예요. 요게 발단이 되면서 뭐가 터진다 우리? 전쟁이 터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들어오는 건 요 뒤쪽에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은요. 1950 몇 년? 3년. 왜 이러지 안 나오지? 자, 53년에 몇 월달? 10월이에요. 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야.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전쟁 끝나고 해. 그래서 우리 전쟁 전의 상황 중에선 에치슨 선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뭐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근데 문제가 6.25 전쟁 중이니까 됐어요 지금? 네. 일단 국군과 유엔군이죠. 인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2번 중요하죠. 이번에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발췌 기한은 연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52년. 자, 52년도 부산이죠. 부산에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임시수도가 부산이야. 이 부산에서 이제 52년도에 발췌 기한. 이게 몇 차 기한? 1차 기한. 몇 년도? 52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고. 자, 이승만 정부가 북한 송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이게 이 얘기야.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해. 나올 수 있죠. 근데 4번 봐봐. 자, 미국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지역의 방위선을 제외하는 무슨 선언?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원인인데 전쟁 전이지 이거. 답이 어느 거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자 20번 문제도 물론 나올 수는 진짜 다 나왔어요. 다 나왔지만은 올해 제가 보면서 문제가 대단히 좀 성의가 없다. 성의가 없고 사료 문제도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문제를 좀 쉽게 내려고 한 것보다도 제 생각인데 진짜 문제 건성을 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내시면 좀 화납니다. 아 내가 화난 게 아니지 학생들이 화날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자꾸 나오시면 이제 변별력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국사는 내 의미가 없어 한번 되지. 그래서 이 국사는 못하면 이제 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지만 뭐 문제를 탓하는 건 지금이지만 일단 시험장에서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 맞춘 다음에 뭐 욕을 하든지 해야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저 문제들이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올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 다만 아까 우리 조선시대 과거 시험 문제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어쨌든 저 좋은 점수 나올 거고요. 한 95점에서 한 100점은 돼야지 올해는 지방제 시험에서 뭔가 경합 좀 벌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점수 나오신 분들은 다른 과목을 잘 보시면 되니까 뭐 어쨌든 뭐 그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지방직 서울시까지 해서 자 해설 강의를 다 해드렸고 내년도 시험을 대비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릴게요. 진짜로.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 주의해. 일단 전근대사는 정치사 위주로 가셔야 돼요. 이거고 두 번째가 일단 근현사가 절반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근현사를 맨 뒤에 공부하시면서 어설프게 가시면 안 되고 미리 이쪽을 좀 자세히 공부하신 다음에 앞에를 가주세요.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가 아마 내 고득점이 되냐 안 되냐의 핵심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두 가지를 잘 보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어쨌든 시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주의를 드린 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자 독강국사 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